치매 대응 기술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고웅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주요한 역할들은 사실 연구 개발에 대한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국책 사업들과 그리고 민간과 그리고 또 국가 기관에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을 어떤 걸 줄 수 있는지들을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된 컨퍼런스, 인공지능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관련돼서는 사실 앞부분에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기존의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보안 위협들이 또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뭐 GPT-3부터 뭐 다리부터 관련돼서 실제 무수히 많은 그 기술의 발전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위협들로 해서 남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이버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대응하는 업무들을 국가 서트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연구 개발의 영역들도 사실 많은 그 정보보호 산업의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관련된 사용화나 사업화를 위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거나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 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예방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키사 안에서 하고 있는 이 R&D의 대부분의 역할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발표에 대한 내용들은 그 사이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위협들, 침해 사고, 일련의 이제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좀 저감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는 지금 시작점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저희가 아직은 명확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베이스로 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고 너무 길어지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부분들만 전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왜 이걸 하게 됐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많은 부분은 이제 서비스와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AI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사이버 공격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공격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AI 베이스로 한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공격자 그룹들도 가상의 환경들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탐지하는지 그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체크를 하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도 마찬가지 그렇죠.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공격 그룹들이 더 많은 공격들, 그 더 많은 접점들을 들어갑니다. 앞서 나왔었던 것 중에 이제 IoT 이슈들도 좀 있는데요. 공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IoT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들을 혹은 보안에 대한 그 사용자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취약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격들이 거점으로 사용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아시다시피 본넷으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것들의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이제 뭐 북한발 공격이라든지 그 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이라든지 거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예전처럼 이제 직접 어떤 본넷에 그 관련된 것들을 구하고 뭐 해킹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런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서 사전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시점은 좀 지났고요. 공격 그룹들이 관련 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미리 구축하고 거기에서 혹은 쉐어하고 빌려서 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형태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그룹들이라고 하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김스키도 있고 라자루스도 있고 이런 식의 이름들을 들어보셨고 많이 아시고 있는 그 마이터에 들어가 보면
뭐 유의미한 공격 그룹들 그리고 맨디언트에서 분류하고 있는 APT 그룹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의 활동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약 33%가 지난 기간은 뭐 2010년 부터 2011년 사이긴 하지만 대부분 3분의 1 가량의 국내 기업들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 이런 식의 통계 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준비를 해서 뭐 소규모 영역으로 시작했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워낙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공격 그룹을 통해서는 이 그룹은 공격에 최초 침투해서 어드민스트레이션 계정을 탈취하는 데까지만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자는 들어가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내부를 스캔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처음에 계정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세션을 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그 사전 단계들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도 요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판매를 하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크웹이나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개당 얼마의 돈을 받고 해당 악성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자가 예전에는 모든 걸 사전에 준비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땄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내부에 들어가서 행동하면 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기관의 입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룹을 분류하고 거기에서 하는 행위들을 분석했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의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다양한 그룹이 묶여서 혹은 다양한 공격의 형태들이 캠페인들이 묶여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는 입장이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냐, 그럼 이것들 얼마나 대응하고 있냐를 좀 단편적으로 보면 실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의 공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당연히 특징이죠.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 C2 서버 지금 뭐 국내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대부분의 서버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까지는 정상이었고요. 내일은 잠깐 악성을 했다가 모레면 다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룹들도 관련된 그 공격하려고 하는 주체들도 이것들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상황이나 잠깐 쓰고 버리고 잠깐 쓰고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찾아가서 찾기도 어렵고요. 그 원점지를 찾아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은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공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키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침해 사고에 대응들을 하죠. 관련 회원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류해서 침해 대응에 대한 대응 업무들도 하고 거기에 사고 조사 분석도 하고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가가 각종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분석 툴을 돌려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그걸 분석가가 다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 건지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이제 사고조사 침해 사고 대응 절차인데요. 분석해야 되는 수는 무수히 많고 분석하는 분석가는 그에 비해서는 현재 적습니다. 뭐 AI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거다 이런 부분들로 되는데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결국에는 AI를 쓰는 사용자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의 측면으로 많이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해 사고를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AI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대응을 해줘야 실제 더 많은 수의 접점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공격들을 대응하기가 빨라질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초점으로 잡았었던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분석가가 이것들을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소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이제 그 보안 관제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동화도 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실제 침해 사고의 최종 엔드 프로덕트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이것들은 이런 공격이다, 이러한 형태다 그런 것들을 컨펌하고 최종 마무리 짓는 것은 어쨌든 분석가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 분석가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현저하게 줄여준다든가, 데이터 중에 분석가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찾고자 했었던 건 이 많은 공격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 원점지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더 이상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거길 차단하는 형태를 연구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침해 사고에 대응에 적용해보자라는 측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의 좀 한계점을 좀 봤었냐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침해 그 사이버 공격에 대응 한계를 좀 보면 실질적인 분석 정보의 부재와 그리고 한정된 인력과 수동 분석의 문제, 그리고 그 일종의 프로파일이죠. 공격 그룹, 그러니까 공격 행위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의 부재, 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이게 무슨 영역에 좀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 침해 사고 공격이 나면 대상 타겟으로 가서 침해 피해 사고가 난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떠와서 관련 정보에서 로그와 악성 코드에 대한 파일들, 기타 다른 정보들을 추출해서 그거를 정적 동적 분석하고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런 식의 호스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은 아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중에 하나가 뚫려서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 행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방금 직전에 사용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 사라지지 않은 C2가 활동을 할 때 그 정보를 가지고 활동했었던 공격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미 그 C2는 없어요. 결국에는 공격이 들어오기 전 앞단에서 어떤 식의 네트워크적인 행위가 있었냐,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저희는 좀 봤고요. 그래서 호스트 영역의 데이터만으로는 명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사용되는 악성 코드만 봤을 때는 A라는 공격 그룹이나 이런 공격 인스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위들을 보면 또 달라요. 유사한 코드들을 사용했고 재사용 코드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그 그룹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측면이 달라집니다.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쪽에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국가에 협조 공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국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그 정보들, 그 호스트 영역만의 정보들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꽤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찾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력이 분석하는 부분과 그 인력에 대한 수에 대한 영역인데, 결국에는 개개인이 분석하는 건 분석하는 역량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의 노하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 봤는지,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분석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나 분석의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더 내줄 수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분석에 대한 거는 연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 안에서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람이 기존에 했었던 방법을 베이스로 찾아보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로 보는 영역, 보통 이런 공격은 여기서 많이 발생해 라고 이미 많은 노하우들이 부려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어딘가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다수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격에 대한 것들을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해 나가서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공격의 흐름들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 결국엔 예측과 예방에 대한 영역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공격의 형태인다. 이런 것. 네, 배터리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자 그룹
저희는 사실 하고 있는 연구가 공격자 그룹에 대한 원점지를 찾아서 대응하는 것들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필드에서는 공격자 그룹이 누구인지는 별 중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격자 그룹이라기보다 그 공격이 유사한 애들이 하는 습성들, 그런 것들을, 그 습관들을 프로파일해서 그 정보를 베이스로 학습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럼 이후에 유사한 정보의 일부가 들어오면 얘가 발생하는 거는 이런 그룹들이 하는 이런 공격 유형으로 갈 수 있다를 유축하고 대응하는 걸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 때문에 저희는 세 가지의 좀 측면을 봤는데요. 그 많이들 아시죠? 이제 TTPS라고 하는 Tactic, Technique, Procedure라고 하는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정보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스트 영역 정보의 방어자 기준의 정보들로 그 TTP를 분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보면 TTP 그 매트릭스에 그 프리 매트릭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정찰과 자원 그 개발 관련된 그 영역을 이제 프리 매트릭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간 네트워크나 사전 준비를 위한 단계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트 영역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영역의 정보들을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저겁니다. 공격자가 최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공격과 시도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 공격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C2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C2가 그럼 이전에 그 전 홉에서 어디에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역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많이들 했었죠. 이제 그 IP 역 추적과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완벽하게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흔적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넷플로우를 베이스로 한 정보로 그 홉을 따라가는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공격 그룹들이 공격의 행위의 캠페인들이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타겟이 받는 거 말고 그 바로 전 단계는 무수히 많이 바뀝니다. 공격의 가장 최전 단계에 있는 애들은 방금 썼다가 버리고 썼다 버리고 걸리면 없어지고 그렇게 바뀌고요. 얘네들도 공격을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VPN을 통해서 뚫어놓은 시작점이 있고, 자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몇 개의 영역들, 그리고 미리 구축해 놓은 더 하이 레벨의 C2들이 있고요. 컨트롤 서버들이 있고, 걔네들은 다른 거점들을 존재합니다. 걔네들에 대한 인프라는 미리 사전에 구축해 놓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일어나가요. 그때 이쪽에 있는 본넷 갖다 쓰고 저쪽에 있는 C2 갖다 쓰고 버리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에 대한 흐름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딜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 여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눠집니다. 그거는 기존의 호스트 영역에서의 매트리스에서 볼 수 없는 앞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매트릭스에 있는 부분들의 앞 단계를 확장해서 그 프리 매트릭스를 확장해서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장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를 위한 정보들도 나누고 특징들을 나눌 거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정보를 왜 나누냐? 걔네들이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데 이것들은 미리 사전 구축해 놓은 거라 다시 엎어서 새로 만들기가 걔네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격에서 사용되는 인프라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단까지 가서 걔네들을 차단하거나 걔네들을 대응하거나 거기를 잡으면 완전 실제 공격자를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공격이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걔가 연결된 다른 곳은 우리가 아직 신고가 들어오거나 캐치하지 못했지만 이미 공격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한 분석들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호스트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연계입니다. 그 호스트 영역에서 정보를 보면 뭐 IP, 도메인, 뭐 이메일 어드레스에 관련된 몇 가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아트픽터들이 나옵니다. IOC 정보들이 일부 나오는데, 저희가 그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죠. 그 실제로 저희가 페이로드 안에 있는 그 네트워크의 그 다른 정보들을 모두 다 캐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넷플로우를 사용한다는 베이스도 사실 내부 데이터를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고 페이로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용에 따라서 만약에 이 기술이 어떤 한 기업 내에서 자체 내부망들을 운영할 때 사용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봤었을 때는 이 넷플로우에 있는 정보들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와 지금 현재 발생한 호스트 정보에서 이 정보를 연계해서 과연 어떤 행위들을 했나,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 행위와 호스트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자동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입니다. R&D라고 하는 그 연구 개발은 실제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제들은 20 올해부터 22년부터 25년까지 연구 개발을 진행할 거고 매년 저희 키사 내에 있는 그 국가 서트인 키스크 내에서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기술들은 매년 저희가 나오는 부분들을 모듈화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할 때 어쨌든 마무리가 됐었을 때 실제 가져가서 거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 건 사용하겠지만 실제 저희는 이것들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TTP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을 얘기 드렸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넷플로우를 얘기해 드리면 특정 서버에 인바운드 된 거 아웃바운드 된 IP를 베이스로 한 모든 통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무수히 많겠죠, 당연히. 그 정보들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내려면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형태가 자동화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관련된 특징들을 추출해야 학습 기반의 공격 그룹을 식별하고 특징을 유형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AI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를 삭감한다든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좀 그 우선순위를 낮춘다든가 이런 식의 AI를 적용하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보 영역의 연계는 결국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산출해내는 형태일 겁니다. 호스트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 영역의 정보를 연계해 보니 호스트 영역은 동일한데 네트워크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호스트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나 A라는 공격 인스턴스와 B라는 공격 인스턴스를 전혀 다른 거라고 봤는데 실제 네트워크 영역과 다른 정보와 연계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얘네들 같은 그룹이고 서브 그룹이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IOC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에 인풋하면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거를 필요한 정보들을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 시스템을 돌려서 혹은 클러스터링 모델을 돌려서 결국엔 정보로 뽑아내는 사실 이러한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앞에서는 거창했는데요. 뭐 결국에는 심플하게 보면 침해 사고에서 발생하는 IOC 정보들을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장하고 그 두 가지 정보를 학습해서 실제 어떠한 공격인지, 공격의 유형이 뭔지, 어떤 공격 그룹인지를 뽑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과제에 대한 개념도인데 뭐 사실 말씀드리면 아까 22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한 과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식의 최종 아웃풋을 확정지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큰 그림은 있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엔 그 정보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 그룹을 식별해내고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분석가들이 분석하는데 용이한 정보로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어떤 걸 뽑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4개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가의 정보 지원 그리고 그런 형태들의 시스템의 자동화 이런 식의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총 4개 큰 모듈로 나눌 수 있는데 시스템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정보에 대한 수집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트 정보에 대한 수집이 있고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수집이 있고 관련돼서 이제 당연히 필요한 메타 정보들도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침해 사고라고 하는 건 뭐 온라인상에 그냥 뚝하니 정보가 있어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조사를 나가서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생기고요. 그럼 이 정보와 연관된 기타 다른 메타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악성 코드에 관련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EML에 관련된 정보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메타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찾아서 데이터가 많이 쌓아서 이용하는 형태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보들 간의 인텔리전스를 생성할 수 있는 DB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학습셋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테이블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단 개념도인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엔 저희도 IOC를 버리진 않습니다. IOC가 한계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뭐 똑같은 악성 코드도 해시값 한 자리만 바뀌면 사실 그걸로는 다른 코드가 됩니다. 결국은 내부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렇긴 하지만 정보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수집된 정보와 기타 다른 IOC 정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습에 이용할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IOC와 같이 그런 파일 기반의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정형화된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처들에 대한 뭐 알려진 부분들을 10분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키사에서도 아시겠지만 관련된 코드 그 특징들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로 베이스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AI 부분을 또 적용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분석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에 대한 거 말고 그럼 분석가가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분석가들이 어떤 식의 해석을 해왔는지 그럼 이거를 특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저희의 좀 접근이고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는 기존의 에이전트로 추출된 정보 외에 분석가만의 노하우들을 특징 셋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작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셋이 사실 AI를 활용한다기보다는 AI에 활용될 특징 셋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곳에서 분석가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있는 분석가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더 있겠냐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 정보와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정형화해서 학습셋에 맞도록 그러니까 AI 학습을 돌릴 수 있는 셋의 형태로 정형화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아마도 올해는 이제 올해 1차적인 뭐 특징들을 추출하는 특정 모든 영역을 IOC 모든 영역을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영역들에 대한 것들은 특징셋을 추출해서 정형화하는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베이스로 보고 있는 건데 악성 코드에 있는 정보들과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IP가 있죠. C2와 접근하는 IP가 있을 수도 있고 도메인이 있을 수 있고 URL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플로우 안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연결된 IP와 걔에 대한 그 넷플로우에 대한 정보들을 쫙 가지고 오고 그 정보에서 다시 이게 가장 유의미한 그 이전 단계다라고 하면 그 IP에 대한 추가적인 넷플로우 가져와서 2업 단계까지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그 그룹들이 많이 기존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특정 그룹들이 많이 사용하는 VPN 일반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패킷의 바이트 수, 뭐 크기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공격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것들을 특징들을 잡을 수 있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뽑으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저희 이제 같이 하는 또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건데 뭐 이제 그 통신 정보에 대한 것들을 통계 분석을 해서 뽑아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은 이제 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한다는데 호스트에서 있었던 그런 정보를 마지막으로 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격 원점 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인프라를 사용해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얘가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결국엔 공격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당연히 미싱 링크들이 있겠죠.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와 가장 의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찾아서
특징화하고 그 특징셋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잔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구성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해서 모델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인풋 던지면 아웃풋 나오는, 사실 구조는 간단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고자 하는 거는 XAI를 베이스로 한 기술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저희는 이제 얘가 악성이다 아니다 이런 결론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자체에서 이 요소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얘네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 지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각각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연구 단계에 있는 건데요. 뭐 저희가 아까 그 TTP를 분석을 한다고 했고 TTP를 확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격에 대한 TTP를 분류해낼 겁니다. 실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TTP도 하나의 피처로서 쓰이겠죠. 레이블로도 쓸 수 있고 피처로도 쓸 수 있는 정보가 될 거고요. 저희가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것들을 가지고서 연관성을 분석한다던가 혹은 그 분석을 하는 범위를 달리해서 뭐 제일 하단에 있는 테크닉까지 넘어오거나 아니면 택틱 단위에서 묶거나 이런 식의 그룹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호스트에서 있는 IOC 정보들 중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공격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악성 코드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쉐입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색상으로 분분해서 보여지는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이 정보는 특징, 학습에 쓸 수 있는 특징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뽑아낼 거고요. 인텔리전스로서도 분석까지 필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뽑아내겠죠. 실제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IOC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연결해서 엣지 노드의 형태로 보여주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방금 그런 정보가 네트워크 레벨까지 가면 하이라키컬한 구조로 보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지에서부터 최종단까지 들어오는 공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일종의 레이어층 단계로 보여서 제일 막단에 들어온 부분에 IOC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앞단에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뭐 C2나 중계지 서버나 이런 정보들이 있고, 원점지에 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자동화해서 시각화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GDP를 베이스로 해서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뭐 AI를 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좀 고려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엣지 노드에 대한 연결이지만 그 연결에 대한 강도나 아까 XA 기반으로 특징에 대한 각 요소들을 뽑아내면 그것들이 엣지의 연결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그 웨이트 값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 4년 앞으로 남아 있는 4년간의 진행 상황이고, 아마 단계별로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추가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징셋을 정형화하고 그리고 분석가들만의 노하우들을 녹여 있는 특징들을 가질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뭐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늘린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만 이제 그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어떤 인텔리전스로 뽑아낼 거냐. 분석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회원사들을 관제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사고 분석을 대응해주는 기관들이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하는 요소에 대한 인텔리전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들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실제 엔드단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거점지에 있는 그 서버들의 정보들은 뭐가 담겨 있냐,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버전은 어떻게 되고 얘네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정보도 부가적으로 나오면 좀 유의미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구하기 어렵죠. 근데
이 넷플로우라고 하는 게 많은 정보를 담지 않지만 그걸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유의미한 정보가 일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특징으로 뽑기 위한 학습 모델들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저희 키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저희 R&D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R&D 입장에서는 기술을 개발해서 정보보호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유효한 요소 기술로서 쓸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키사 자체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정책과 그 국가 서트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원점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관련된 IP들을 차단해서 피해 확산을 막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앞단계, 더 원점지에 대한 영역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역을 보면 얘네들은 공격만 하고 있는데 공격에 관련된 코드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 신고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특정 서버들의 목록들이 쭉 보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예의주시할 수 있겠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 그리고 거길 만약에 공조를 통해서 차단한다면 국내 유입 자체를 막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거점은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것들은 다 하루 쓰고 하루 버려지는 그런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예전에 이제 실제로 수사기관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럼 얘네들이 어디냐 그거를 알고 싶다가 있었어요. 관련된 IP가 하나 툭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VPN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놈이냐 그걸 아는 게 수사의 시작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죠. 얘네들 여태까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공격이라고 막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쪽 관련된 수사를 공조하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보들을 빨리 캐치해서 얘네들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다면 국가만이라도 한정지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들었고 그런 걸 베이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분석가가 판단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결론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석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고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려면 대부분의 정보는 AI 베이스로 해서 관련된 인텔리전스와 특징 정보와 거기에 대해서 예측되는 정보들을 쭉 나열해주고 분석가들은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쉽게 검토해서 추가적인 정보만 더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해당 부분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고 실제 대응하는 업무가 들어가기까지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키사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AI를 적용한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